안녕하십니까, 4일남 송선생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업소를 운영하고 계신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글을 적기 전에 간단하게 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정말 100% 실화 그 자체이고 단 1%의 거짓 과장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글이 좀 길고 따분하시더라도 보다 진지하게 글을 읽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27살이고 메이저 신문사에서 경영 업무를 맡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1년 조금 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30대 초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교, 명문 로스쿨 변호사 출신이고요. 업계에서 유명한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처음 들어와 업무가 조금 익숙해질 무렵에 직장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를 받게 되었죠. 제 키가 꽤 큰 편입니다. 과거 연애를 할 때 남자 키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남자친구는 키가 173임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외모와 그 사람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소개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남자친구를 제가 먼저 좋아했고 솔직히 지금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1년 조금 넘게 만나면서 저희는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이라던가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그조차도 몇 번 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잘 맞는 만큼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이 남자와의 결혼을 생각했고 생각만 해오던 이 남자와의 결혼이 현실로 되어가는 찰나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3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주소를 보내주더니 별말 없이 보내준 주소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자친구에게 가는 발걸음이 긴장이 되고 무겁더라고요. 가게에 들어가니 예약자 명단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 계셨고 확인하고는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룸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남자친구 집안 이야기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물론 그날에만 남자친구의 집안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에 조금씩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전에 들었던 남자친구의 집안 이야기와 그날 들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연애할 때 제가 들었던 남자친구의 집안 이야기는 남자친구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홀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누나 이렇게 자식 2명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집안은 할머니 때부터 계속 장사를 해온 집안이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재산으로 어머니께서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냐고 물으니 어머니께서 식품 관련 서비스 사업을 하고 계신다 하기에 저는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홀로 자식 2을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아들은 변호사로 딸은 약사로 키우셨을 정도면 자식 교육에 신경까지 쓰셨다는 건데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을 그렇게 공부시키고도 많은 돈을 모으신 것도 정말 대단하시죠. 연애할 당시에 남자친구가 돈이 많은지 어떻게 알았냐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자친구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당시 전세 5억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로펌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입사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변호사가 5억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겠죠. 아니, 불가능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누나분께서는 남자친구와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나이임에도 즉 3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벌써 약국을 개국하셨더라고요. 개국하셨을 때 저와 남자친구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본집에도 가보았는데 서울 주요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넓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계셨고 지금도 계속 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남자친구네 어머니께서 저의 시어머니가 되실 분께서 현재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약 10억에서 15억대 아파트로 신혼집을 마련해 줄 테이니 그 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 결혼식, 혼수, 예물, 예단 등등 모두 부담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남자친구네 잘 사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자친구네 경제력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또한 서울에서 괜찮은 대학교, 학과를 졸업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4급 공무원으로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모 대학교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태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고, 무엇보다 제가 외동딸이기에 결혼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형편은 되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그에 맞게 식과 혼수, 차, 시계 등등을 당연히 부담하려 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경제적 형편이 제가 위에 적은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만 없다면 당연히 자연스레 결혼을 하려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상견례 한 지 3일도 채 안 되어서 결국 일이 터져버린 것이죠. 실상은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모 지역에서 요정집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이셨습니다. 저는 여태 살면서 요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십 년 전 과거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옥집처럼 생긴 곳에 한복을 입은 아가씨들이 나와서 접대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은 있었기에 그런 유흥업소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곳의 이름이 요정인지도 몰랐고, 그런 곳은 무언가가 현대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뭐랄까, 좀 오래된 느낌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그런 업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의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그런 가게를 운영 중이라니요. 남자친구네 어머니께서는 20개가 넘는 룸, 수십 명의 아가씨들을 제외한 수십 명의 직원들, 1년 매출이 최소 수십억 이상의 규모의 요정집을 운영 중이십니다. 이제 와서 남자친구가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원래 남자친구 할머니께서는 과거에 요정집을 운영하시다가 후에는 모텔 건물과 빌라를 사서 임대업과 숙박업을 하셨었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일찍이 이혼을 하고 할머니 살아생전에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어머니 혼자 따로 음식점을 운영하시다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재산을 이모들과 나눠 갖고 상속받은 돈으로 어머니께서 요정집을 차려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계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속이고 왜 이제 와서 오픈하는 거냐고 물으니 남자친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만남이 서로 공통된 지인을 통한 만남이었고, 겹치는 지인이 있는 상황에서 결혼까지 이어질지 말지 모르는, 진지해질지 모르는 그런 관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계의 사람에게 그 어느 누구든 자기 집안의 사정 이야기를 자세하게 털어놓을 사람은 몇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자기도 그냥 당시에 조심스러웠고 집안 사정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기에 간접적으로만 집안 이야기를 말했을 뿐, 저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말한 적이나 숨기려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가 하는 가게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불법만 아니라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일반 자영업자와 같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당당하지 못한 직업이냐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하시는 가게는 합법적인 가게, 즉 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사업자 등록한 일종 유흥업소라고 합니다. 일종 유흥업소는 아가씨를 고용하는 것조차 2차만 나가지 않는다면 합법이라고 합니다. 아니 원래 도우미들을 데리고 장사하는 곳이 일종 유흥업소라는 겁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늦어도 새벽 1시 전에는 무조건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끝내고 철저하게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여자 도우미 한 명당 하루에 룸 1개씩만 대접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게 안에서 일반 술집과 마찬가지로 식구군 관련해서는 절대 금지이고, 어머니께서도 혹시 모름을 대비해 가게 안에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탈 없이 지금까지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남자친구는 이런 가게가 뭐가 더럽고 문란하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꼭 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암암리에 2차를 나가는 도우미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머니가 어떻게 관리하고 말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들끼리 좋아서 영업이 끝나고 나가서 놀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어머니가 어떻게 영업 끝나고 나서까지 도우미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헌팅 술집에서 지들끼리 눈 맞아서 영업 끝나고 나가서 논다고 그곳이 더럽고 문란한 곳이냐면서. 그리고 일단 여태까지 자기는 2차 나간 도우미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이가 조금 더 드시면 지금 하시는 일을 접고 할머니처럼 호텔 건물 하나 매입을 해서 노후에 숙박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남자친구의 말이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이 상황 자체에 충격을 먹어서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자기가 거짓말을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가 해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엄마 덕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뭐가 문제냐. 엄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자기 엄마가 자영업자라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냐면서 자영업자를 무시하냐느니 자기는 엄마가 하는 가게 때문에 왜 우리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더군요. 자기 누나도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과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엄마의 가게가 떳떳하지 못한 가게라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로 머리 좋은 남자가 미쳤다고 자기 누나와 결혼해서 살겠느냐 라면서 따지기도 하고 요정집도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다. 사람들이 우습다 더럽다 욕하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지들 부모가 혹은 지들이 막상 매출 100억 가까이 되는 요정집을 운영하고 있으면 온 동네 사방팔방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돈 쓰고 다닐 거라고 꼭 남이 하는 것은 시기 질투한다며 자기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예전부터 30이 넘는 지금까지도 자기를 부러워한다면서 오히려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앞으로 이 일이 죽을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도 체력이 딸리셔서 못한다고. 오래 해봐야 앞으로 10년이고 그 후에는 호텔 건물 하나 매입해서 숙박업을 하신다는데 어느 누가 뭐라 하겠으며 대체 뭐가 걱정이 되냐고 되묻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예민한 사람, 남자친구네 집안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남자친구가 주기적으로 가게에 들러서 어머니 세금 정리도 도와드리고 매출 정리도 해드리고 가게에 가서 식사도 하고 가게 관리도 조금씩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아니 도우미들하고 남자친구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굳이 그런 가게에 가서 밥을 왜 먹으며 왜 부모님은 자식에게 그런 가게에 돈 정리를 시키는 건지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어디 가서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말이 될지도 몰라서 말도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이라면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께서 이런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모르십니다. 아니 그냥 제가 예민한 편인가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애 딸린 유부녀와 결혼을 했는데 참 후회되네요. 내 아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옛날 노인들 말이 맞나 봅니다. 저는 젊을 때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뭐라 해도 너 한 사람만 나를 믿어준다면 상관없다. 10여 년 전 저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말리는 선택을 저는 주저없이 할 수 있었죠. 제 나이가 36이던 그때 저보다 2살 연상의 그녀를 만났고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이혼녀와 노총각 커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지 몇 년 된 돌싱 처지로 10살, 7살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녀 관계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직원, 저는 사업주로 만났죠. 1년 반쯤 같이 일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 친밀해졌고 깊이 정이 들었습니다. 누구하고도 쉽게 친해지지 않는 성격인 저였지만 다정한 누나 같기도 하고 잘 통하는 친구 같기도 한 그녀에게는 마음이 갔습니다. 그녀는 그녀대로 저한테 의지를 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좋은 관계를 이어가다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위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아니 그보다 형제들이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더군요. 애 둘 딸린 이혼녀라는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아직 창창한 나이에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요. 그러나 그런 시선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제 결심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당신만 믿어준다면 상관없다고. 아마 그때는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고 아이들은 저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솔직히 결혼과 동시에 내 자식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기만 했습니다. 저를 제법 잘 따랐거든요.
엄마의 결혼에도 상처받지 않은 듯 했고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돼주겠다는 야무진 꿈은 없었고 적어도 든든한 보호자, 집안의 남자 어른 역할을 해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다른 결혼에 남다른 인생길.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쿨하게 진심으로만 대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거부감 없이 따라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면서요. 우리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 서로 노력하며 살아왔고 그 세월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성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사실 나이만 성인이지 제 눈에는 아직 애들로 보이는데 애들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쿨하지를 못합니다. 한 가족이 되고 난 직후부터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10살 꼬맹이는 금세 12살 반항아가 되었고 친아빠라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예민하고 거칠어졌습니다. 정말 내 자식이었으면 한번 정신 나가게 때려주든가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내 품으로 끌어당겨 보겠는데 제 입장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네 자식 아니라고 혼내느냐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며 위로의 말이나 하고 달래주기만 했죠. 하지만 그런 힘든 시기도 지나가고 우리의 가정이 웬만큼 자리를 잡고 나자 비로소 진짜 힘든 일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그것은 바로 소외감이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저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테지만 가끔 그들만의 풍경 속에 제가 끼어들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지고 볶아도 그들은 결국 혈육이고 저만 손님인 기분? 집안 분위기가 좋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제가 부딪히거나 안 좋은 일로 분위기가 다운될 때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저를 경계하며 엄마 편이 됩니다. 만일 제가 친아빠였다면 이런 느낌이 안 들었겠죠. 애들이 아무리 제 엄마 편을 들어도 소외감은 안 들 겁니다. 솔직히 그런 소외감이 왜 힘드냐면 배신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열심히 벌어 원하는 것 대주고 진심으로 대했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 공을 들여도 피 한 방울만큼의 힘도 없구나 싶은 그런 느낌. 친아빠와 통화하고 만나고 역시 내 아빠는 달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더더욱 서글퍼집니다. 게다가 아내와의 사이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권태감이랄까? 불감증이랄까? 그거야 어느 부부나 세월에 함께 겪는 일일 테지만 저에게는 그것도 위기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끈이 바로 서로에 대한 절실한 마음뿐인데 그게 서서히 약해지니까 회의가 드는 겁니다. 아, 이래서 자식의 끈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사이에 아이가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솔직히 후회가 됩니다. 좀 더 강하게 설득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말입니다. 그래도 항상 마음을 다잡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자연의 이치에 상처받는 못난 놈은 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들었습니다. 20살 먹은 큰 녀석이 저한테 대놓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우리 엄마 만나서 밥 받아먹고 지금껏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속으로는 울컥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철없는 애가 하는 말이니 웃어 넘기자. 하지만 애들은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녀석 생각인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 애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녀석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내 어리석음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죽어라 벌어서 샌 먹여 살리고 남부럽지 않게 돈 쓰게 해주고 여행 보내주고 그게 내 진심이었고 나만 진정성을 가지면 통하는 줄 알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고 머리 검은 짐승이구나. 집에서 일터에서 저는 남의 삶에 장단만 맞춰온 기분입니다. 이러면서도 애를 잘못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 어정쩡한 입장. 정말 답답하고 서글퍼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잉!